조선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통해 통상 수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각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화 정책의 추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이 이뤄지는 1870년대 후반에서 188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정책의 추진을 주도하는 개화파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그리고 1880년대 조선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조선에서는 북학파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중심이 되어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였다. 통상 개화론자들은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통상 개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은 개항 이후 정부의 각종 개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화파를 형성하였다. 18세기 북학파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상 개화론자들이 형성되었다. 이후 이들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개화파를 형성하였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 조선 정부는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제2차 수신사는 개항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1880년이 되어서야 파견할 수 있었다.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제2차 수신사는 일본의 근대화 상황,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정세를 파악하고 귀국하였다. 이어 조선 정부는 개화 업무를 총괄할 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별기군을 창설하여 근대식 군대를 양성하였다. 구식 군대인 오군영은 이영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개화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다. 청해는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한편 1883년에는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로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개화를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조선 정부는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화에 참고하려 하였다. 1881년 4월 시찰을 담당한 조사와 수행원으로 구성된 조사시찰단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났다. 조사들은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비밀리에 부산 동래에 집결하여 시찰을 떠났다. 이들은 그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일본의 근대화 상황과 문물을 파악하고 돌아왔다. 박정량은 일본 근대화의 부정적인 면을, 홍영식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부분이 대비된다.